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와 담양의 재래시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수장을 맡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사전 내정설, 사상 검증 등의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 입학한 뒤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년까지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입사 원서를 받습니다. 논문 표절, 사전 내정설, 사상 검증, 정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의혹들인데요. 광주 사회복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았는데 납품도 하기 전에 학술대에 먼저 발표했고 인용이나 주석 없이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 기간의 과정의 결론들을 그대로 거의 결과물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는 것은 학적 양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맞서 반시국선언 교수 명단에 포함된 것이 광주 시민정서와 광주 정신에 부합하냐는 추궁과 함께 병역 회피와 사전 내정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굉장히 심장에 이념적으로도 그리고 시정 철학과 가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엄기웅 내정자는 반시국선언은 명단이 도용된 것이라며 도용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연구 용역은 논문으로 보지 않은 관례상 학술대회나 학회지 게재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술지에 다시 재투고를 해서 그것을 게재하는 경우에 그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학계의 관례입니다. 엄 내정자가 혜택도 없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오는 23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내용과 24일 최종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분 개관 뒤 3주간 진행된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페스티벌이 종료됐습니다. 현대예술의 최전선에 있는 작품들을 꺼내 보이며 성공적 출발을 했지만 대중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아시아 영화의 거장 차이밍량이 자신의 미장센을 광주 무대 위에 펼쳤고 아피차퐁 등 촉망받는 여러 분야 작가들이 광주에서 무대 첫 작품을 올렸습니다. 공동화된 구도심의 빈집 위에는 돈이 필요 없는 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개관축제 3주 동안 아시아 예술극장은 광주의 풍경에 동시대 예술을 더했습니다. 동양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그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축제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내에서 보기 힘든,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거장들이 이제 모였고. 총 33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개관 공연은 당나라 승려, 발링회담 등 30여 차례 공연을 매진시키며 관객 만여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30%가량은 서울 등 수도권 관객이었습니다. 원래 이걸 보려면은 정말 멀리까지 가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약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극장의 모양새부터 그 안에 담긴 공연의 내용까지 관람객들은 시종일관 고정관념을 흔드는 경험과 마주했습니다. 신선하다 혹은 난해하다로 평가는 엇갈렸지만 지금 이 순간 현대 예술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광주가 중심이 돼서 아시아가 아시아를 서로 마주보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된 거, 그게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다만 공동 제작했다며 선보인 작품 대다수가 제작비만 지원하고 이름을 올린 데 그쳐 콘텐츠 생산기지라는 별칭을 무색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 예술극장이 가져온 변화를 지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다가갈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년까지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신입사원 101명에 대한 공개 채용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특히 광주 전남 지역 인재를 10%까지 우선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라 매년 100명 수준이던 신규 채용 인력을 내년과 2017년에는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현재 장흥과 한평의 가시거리가 90m, 해남은 100m로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가 거치고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나주의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과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살짝 비가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향 오가는 길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담양의 전통시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담양 재래시장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매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담양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더 추가로 해갖고 판매 중지를 하고 거기에 고병원성이 만약에 검출이 됐다 할 때는 거기는 폐쇄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시작되자 추석 대목을 맞은 닭과 오리 시장이 때이른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진 않았는데 안 팔리긴 안 팔리네. 올해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벌써 29건, 그때마다 닭과 오리 시장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국내 통신사와 함께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군 66개 읍면동에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광주 전남에 15개 시군이 집중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과 3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농장과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AI가 발생하면 닭과 오리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불안감 때문인데요. 그러나 국내에서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둘러싼 궁금증과 오해를 조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과 오리와 같은 조류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조류 독감입니다. 비병원성과 저병원성은 전염성이 낮지만 고병원성은 전염성이 높고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백 명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을 때도 국내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5도 이상에서 요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익혀서만 섭취한다면 닭과 오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알려졌을 때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가 급감하자 양계협회 등에서는 닭과 오리를 먹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수억 원씩의 보험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동이 많은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로선 닭과 오리 농장, 철새, 도래지 등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 정도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후 석 달 동안 추가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방면 시내버스는 추석을 전후해 50회가량 늘려 운행되며 고속버스와 항공기 등도 확대 운행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25일에는 지하철이 1시간 연장 운행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에 군부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광주시청에서 국방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함께하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군부대 이전 취지를 확인하고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특별 회계법 개정과 협약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레인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여수 율촌 산단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공사 중인 건물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안에만 1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역시 허술한 안전이 문제였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건물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다급하게 취재진의 진입을 막아섭니다. 나무 현장을 왜 마음대로 찍어요? 그거 왜 넘어졌어요, 근데? 예? 사장님, 왜 넘어졌냐고. 여수 율촌 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이 넘어진 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이 사고로 15m 높이의 크레인이 공사 중인 건물을 덮치면서 건물 일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또 다른 크레인 2대가 동원돼 수습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크레인의 지지대를 지면에 완전히 고정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건물 안과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형사고 났으니까 다행히도 사람들 피해를 다행이지. 일부 작업자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며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좀 허술하게 했어. 크레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기어코 자빠져버렸어. 인천과 창원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레인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직성과평가에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2년 1위를 차지했던 조직성과평가가 2003년 5위로 낮아진 데 이어 2013년 5위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최하위로 추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직평가 성과는 납세와 징세, 세원관리와 조사 등의 항목을 종합 심사한 점수로 광주청은 세무조사 부문과 재산세제 부분에서 최하위권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계량 실적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노후관 계량 실적은 81.8km로 이 가운데 3분의 1이 경남에 집중된 반면 전남은 0.1%, 전북은 3%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남북의 계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은 노후관 교체 사업에서 지역 차별이 심각하다며 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9일 전북도청에 전화해 서울 모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온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등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씨는 벌금 집행과 보호 관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법인 계좌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안모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전남북 등기소를 돌며 위조 문서를 이용해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전국 37개 법인 계좌에서 2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법인이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참 끈질깁니다. 이 3연패에 빠지며 사실상 5강 싸움에서 밀려나는 듯했지만 SK와 치른 시즌 15차전에서 승리를 챙기며 다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대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접느냐, SK를 잡고 다시 5위를 반게임 차로 추격하느냐, 5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빅매치. 이 마운드에서는 국내 최고 좌완 에이스 양현종과 김광현이 만났습니다. 경기 초반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갔지만 마지막에 우승자는 양현종이었습니다.
6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투를 선보이며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팀을 구해낸 승리이자 김광현을 상대로 거둔 첫 승이기도 합니다. 김광현을 긴장시킨 건 브래필의 방망이였습니다. 선취점을 가져오는 시즌 21호포를 쏘아올리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냅니다. 필은 경기 내내 SK 마운드를 괴롭혔습니다. 홈런 이후 이어진 맞대결에서도 김광현을 상대로 폭투를 이끌어내며 한 점을 더 올립니다. 그리고 9회 승리를 자축하는 솔로포까지 멀티 홈런을 기록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습니다. 벼랑 끝에 썼던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는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호투를 펼쳤고 타선에서는 홈런 3개를 포함해 10안타를 때려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다시 5위의 반게임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LG와 2연전을 치른 뒤 NC, SK와 각각 한 경기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시즌 14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임준혁, LG는 우규민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한옥호텔인 영산제에서 펼쳐졌습니다. 학생 주도로 현장 실무를 익히고 호텔은 홍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띤 얼굴의 대학생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객실 예약과 입실을 안내합니다. 또 주문받은 요리를 직접 하고 손님 시중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퇴실한 객실을 청소하고 단장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입니다. 낯설고 서툴지만 호텔 직원들이 이들 학생들의 멘토로 나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인 리얼월드 프로젝트가 영암 영산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군을 겨냥한 복합 리조트 분야의 인재 양성에 목적을 뒀습니다. 호텔, 식음료, 그리고 마이스 산업, 여행, 관광,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봄으로써 현장 감각과 실무 능력 배양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산제에 와서 실습을 해보니 교수님들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한 번 부딪혀서 느끼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우면에서 지배인까지 역할 수행은 물론 심포지엄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까지 호텔 내 모든 행사도 학생 주도로 펼쳐집니다. 2박 3일 일정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국 영사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대거 참가해 한옥호텔인 영산제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 입학한 뒤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지역 대학의 입학생 15,700여 명 가운데 2,623명이 1학년 신입생 때 휴학을 하거나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 역시 입학생 7,100여 명 가운데 1,266명이 신입생 때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휴학이나 자퇴생 대부분이 수능이 쉬워지면서 대학 재수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도 신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공직자들이 컴퓨터와 책상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일자리, 마을 공동체 등 시정 철학에 맞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시민들이 보살피고 지키는 일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한미합작법인 겜코 사업과 관련해 시민위원회가 강훈태 전 광주시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의원과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강 전 시장이 업무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며 오는 23일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위는 그동안 광주시의 고발을 촉구해왔지만 광주시는 전임 시장의 업무 관련 행위에 대한 고발의 부담을 느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검은도 인근 바다에서 참다랑어, 즉 참치 양식이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어미 참치에서 수정란까지 대량 양식하는 길이 열리면서 값비싼 참치를 저렴하게 먹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도해의 최남단 여수 검은도항에서 100길로 5분여 떨어진 양식어장. 양식장 안에 어미 참다랑어 90여 마리가 쉴 새 없이 헤엄쳐 다닙니다. 지난 2012년 여수 근해에서 잡았던 3kg짜리 새끼 참다랑어는 어느새 70kg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양식장에 오징어 먹이를 주자 참다랑어가 빠른 속도로 먹이를 낚아챕니다. 검은도는 수온이 높고 태풍이나 적조 피해가 적어 참다랑어 양식에 유리합니다. 생장률은 1년에 15kg에서 20kg 정도 크고 지금 병 같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거의 폐사는 없고 갖고 온 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차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미 참다랑어에서 수정란 30만 개를 채취해 이 가운데 25만 개가 부화됐습니다. 자연산이 아닌 기른 참다랑어에서 수정란을 얻어 부화에 성공한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참다랑어 양식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2018년쯤이면 식탁에서도 양식 참다랑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갑부화한 참다랑어가 폐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검은도에서 키우고 있는 참다랑어로 종자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완전 양식 체계로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이렇게 풍족하게 생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많은 양이 이렇게 생산되게 되면 참다랑어 양식 기술이 민간인에게 보급되면 늘어나는 참다랑어 수요를 볼 때 국내 양식 참다랑어 시장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중국 저장성을 방문해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남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저우산 군도의 섬 개발 정책을 공유하자고 제안해 10월 중국 섬 관광대회와 12월 전남의 녹색섬 포럼에 양측 인사가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목포대학교와 해양수산과학원, 저장대학 사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수산양식 기술 등을 발전시키자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